안녕하십니까. 47강 ITQ 엑셀 제2작업, 3작업 세 번째 복습 시간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목표값 찾기랑 필터 서식에 대해서 크리스마스라는 데이터 가지고 복습을 했었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도 한 번 더 필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정렬 및 부분합 복습할 수 있으면 해볼 거예요. 2작업과 3작업 공부하기 전에 함수 학습으로 dmax하고 dcountA라는 함수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쟤네 우리가 배운 건데 맥스 함수랑 count A 함수 배웠죠? count라는 거는 센다라는 영어 단어인데 뒤에 A가 와서 문자 역할을 하는 문자가 들어있는 셀 또는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가 count A 함수였어요. D가 붙게 되면 어떠한 조건에 해당하는 문자가 들어있는 셀 또는 숫자가 들어있는 셀, 그 셀들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D가 붙게 되면 어떠한 조건이 오게 됩니다. 맥스는 쉽죠. 맥스는 최대값이라는 그 영어 단어니까 어떠한 조건이 있을 때 그 조건에 해당하는 셀들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어떠한 영역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 그런데 어떠한 영역에서도 조건에 해당하는 그 영역 내의 조건에 해당하는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겠죠. 함수 학습을 먼저 2개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2작업과 3작업의 복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학습으로 dmax 함수 먼저 진행을 할까요? dmax. 자, dmax 함수라는 거는 조건에 맞는 셀 중에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조건에 맞는 영역, 어떠한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면 그 영역에서도 필드 값들 중에서 열 중에서 가장 높은 숫자, 그러니까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어떠한 영역 내에서 그 조건을 만족하는 그 열들 중에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예요. 예시를 보시게 되면 예시로는 잘 이해가 안 되실 건데 이런 형태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형태랑 같이 볼까요? 형태랑 같이 보시면 자, 맨 처음에 영역이 와요. 이 데이터베이스라고도 하고 영역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어떠한 정보가 있을 때, 어떠한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의 영역 중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열의 범위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 1행이 세 번째에 해당하기 때문에 3이라는 숫자가 오게 돼도 이 값과 이 함수식의 값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열 번호가 오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열이 A, B, C, D, E, F, G 하게 되면 3이 아니죠? 얘가 이 열이 3이 된 이유는 C열부터 1열로 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엑셀을 같이 봐서 무슨 얘기냐 하면 자 보세요. C열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C열 1행부터 2행, 3행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만큼의 범위가 어떠한 최대값, dmax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범위였을 때 2열이라는 거는 C열부터 1행이라고 시작을 하니까 D열이 2열이 될 것이고 C열이 1열이 될 것이고 2열이 3열이 될 거예요. 그래서 2열 1행의 값이 2열 1행의 셀 값이 3열이기 때문에 필드 번호가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열 1행 대신에 3이 와도 이 결과값은 똑같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dCountA 함수를 다시 보시면 우리가 CountA라는 함수를 배웠어요. CountA라는 함수를 배웠는데 CountA 함수가 뭐냐면 어떠한 범위 내에서 문자 또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D가 붙어서 어떠한 조건에 해당하는 셀과 숫자, 어떠한 조건에 해당하는 숫자와 문자들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가 dCountA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조건에 맞는 셀의 숫자, 문자 등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가 dCountA 함수다. 조건이 오기 때문에 D가 붙었습니다. 조건에 맞는 셀이 없다면 그냥 셀의 조건에 맞는 게 아니라 뭐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 그냥 셀과 문자의 데이터의 개수를 구한다라고 하면 그냥 셀의 숫자와 문자의 데이터의 개수를 구한다라고 하면 countA 함수를 쓰면 되겠죠. 그런데 조건에 맞는 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앞에 D라는 영단어를 써서 D라는 문자를 써서 dCountA 함수라고 명이 따로 있어요. 자, 이 함수의 형식을 보시면 영역이 오게 되고 위에 dmax와 마찬가지로 열 번호가 오게 되네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가 오게 됩니다. 이렇게 보셔도 잘 모르실 건데 문제를 한번 풀어보긴 할 거예요. 근데 사용 예시를 먼저 살펴보시면 아 이런 형태구나 먼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countA, dCountA라고 함수명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인수로 데이터베이스 영역이 왔네요. C열 1행부터 G열 3행까지의 영역들 중에서 자, 열 번호는 세 번째에 해당한다. 이 세 번째가 뭐냐면 A, B, C, D, E, A, B, C, C, 2열 예시를 들어서 2열 1행이라고 마찬가지로 할게요. 왜 2열 1행이 3이냐? 왜 2열 1행이 3이냐? 이거는 아까 들었던 예시와 같이 자, C열 1행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여기가 1행, 2행, 3행입니다. 예로 들어서 자, 1행, 2행, 3행을 지금 보고 있을 때 C열부터 G열, 3행까지의 영역들 중에서 2열 1행에 해당하는 이 셀은 자, 열로 보게 되면 1열, 2열, 3열 세 번째에 해당하기 때문에 2열 1행은 3이라는 열번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3이 2열 1행을 보고 왔는데 2열 1행이 지금 기준은 C열 1행부터 G열 3행까지의 전체적인 영역들 중에 C가 1행, 그 다음에 CD, D가 2행, CD, E, E가 3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이라는 열번호로 대체를 해도 이 함수식과 이 함수식의 값이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dCountA 함수랑 dmax 함수에 대해서 어떤 형태인가, 어떤 모습인가 한번 살펴봤고요. 이렇게만 보면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문제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dmax 함수부터 먼저 해결하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 하면 저학년 학생들의 총점들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구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역 내에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가장 큰 값을 구할 때 어떤 함수를 써요? 그렇죠.
d max 함수를 쓰죠. max가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어떠한 조건이 오게 되면 앞에 d를 붙여서 d max 함수가 됩니다. d max 함수에 대해서 저학년 학생들의 총점이니까 자, 한번 함수식을 작성을 해볼까요? 함수를 입력하실 때는 항상 D로 등호를 입력하시고, 자, 등호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dmax라고 함수명을 써줘야겠죠? dmax. 자, D 앞에 D가 오게 된 이유는 뭐예요? 어떠한 조건이 있을 때 그 조건에 해당하는 영역들 중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자, 조건이 뭐예요? 저학년 학생입니다. 저학년 학생이 조건이 되고, 자, 가장 높은 점수가 맥스가 되겠네요. 그리고 영역들의 열 번호에 해당하는 게 총점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국어, 영어, 수학, 총점 이렇게 C, D, E, F라는 열 번호들이 있을 때 국어, 영어, 수학 E 중에서 총점, F열에 해당하는 총점을 구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함수식 dmax를 입력한 다음에 괄호를 열어서 이제 첫 번째 인수로서 데이터베이스 영역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범위를 데이터베이스를 첫 번째 인수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A열 1행부터 A열 1행 학년이라는 비교 셀부터 F열의 6행까지 250셀에 해당하는 F열의 6행까지 전체적인 문제의 범위, 데이터베이스를 첫 번째 인수로 넣고 그 다음에 쉼표를 입력해서 셀 구분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는 인수는 필드라고 나와 있죠. 필드 열번호 똑같죠. 자, 먼저 셀 주소를 먼저 입력을 해볼게요. 셀 주소로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구하고 있는 문제가 지금 총점이니까 열 번호로 해당하는 F열 1행 총점을 클릭해주면 돼요. F열 1행이 들어가게 되겠죠? F열 1행이 두 번째 인수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식 함수 인수 구분을 위해서 쉼표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수로서 뭐가 들어가요? 그렇죠. 조건의 범위가 들어가죠. 지금 해당하는 문제에서 조건은 뭐예요? 저학년입니다. 저학년. 그래서 학년에서 저학년이라고 하는 A열 1행에서 A열 2행까지의 범위를 조건으로 넣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A열 1행에서 A열 2행까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인수, 두 번째 인수, 세 번째 인수 입력이 끝났습니다. 자, 함수식 괄호를 닫아서 그 결과를 확인해 보면 엔터 쳐보면 자, 엔터 치기 전에 저희가 먼저 데이터가 적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저학년 학생들 총점 중에 가장 높은 점수. 자, 저학년 학생들 먼저 구해볼게요. 저학년. 자, 저학년 학생들은 이렇게 3명이네요. 이 3명들 중에 총점에서 가장 높은 점수, 최대값은 290이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290이 나옵니다. 자, 함수식 입력했던 거 다시 보여드리면서 공부를 해보면 dmax라고 해서 max, 최대값 구하는 함수죠? 앞에 d를 붙여서 어떠한 조건이 있을 때 그 조건에 해당하는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예요. dmax 함수. 그래서 첫 번째 인수로 데이터베이스 전체적인 영역이 왔습니다. A열 1행부터 F열 6행까지 전체적인 영역이 들어가게 되고 두 번째 인수로 뭐가 오게 되었어요? 자, F열 1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가장 높은 점수, 어떤 범위들 중에 가장 높은 점수? 총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구할 거기 때문에 총점이 두 번째 인수로 필드 열 번호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F열 1행의 총점을 클릭했습니다. F열 1행의 총점의 가장 높은
F열들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구할 거기 때문에 일단 총점 F열 일행셀을 입력을 한 것이고, 자, 그리고 어떤 조건이 와야 되니까 어떠한 조건에 해당하는 A열 일행 뭐예요? 저학년 학생들이에요. 그죠? A열 1행부터 A열 2행까지가 범위가 뭐냐면 조건의 범위를 조건 범위를 나타내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 저학년 학생들이다. 저학년 학생들 중에서 총점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구하는 Dmax 함수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식의 결과값이 원래는 여기 셀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셀이 너무 작기 때문에 함수식 입력해봤자 여러분께서 다 확인을 같이 못해서 여기 아래다가 내려서 함수식을 입력을 했어요. 여러분 복습하실 때는 여기에도 함수식 직접 한번 입력해 보세요. 네, 그러면 dmax 함수는 여기에서 종료하도록 하고 dcount a 함수 가볼까요? dcount a 함수 클릭했습니다. dcount a 함수는 아까 뭐였어요? 네, count라는 게 센다라는 영어 단어였죠. count a를 붙이게 돼서 어떠한 셀들의 개수를 구하는데 셀들이 뭐 숫자, 문자 다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자 숫자들이 있는 셀들의 전체적인 개수를 구하는 함수가 count a 함수였어요. 그런데 지금 배우는 문제에서는 앞에 D가 왔죠. D가 와서 어떠한 조건이 있다. 그 조건에 해당하는 문자와 숫자들의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가 dCountA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저학년 학생들 중에서 평가가 우수인 학생의 인원수. 자, 인원수라고 했으니까 개수를 구하는 거죠. 이 개수가 어떠한 셀에 개수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개수들의 이 개수를 나타내는 값을 찾는 거니까, 자, 여러분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자, 인원수라고 해서 이 값에 270이니까 270명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자, 인원수라고 했으니까, 평가가 우수인 학생의 인원수죠. 그러니까 평가가 어떤 셀 안에 우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셀에 우수, 노력, 이런 결과값이 들어가 있겠죠. 문자로. 그 문자가 들어가 있는 셀들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수가 인원수가 되겠죠. 여기가 평가 1이 여기가 우수 1명. 여기 두 번째 있는 사람도 우수. 여기 세 번째 있는 사람도 우수. 이렇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세 명의 개수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배웠던 dCountA 함수를 이용해서 이 결과값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dCountA 함수가 뭐다? 지정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베이스의 필드값, 열 번호에서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구한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셀들의 개수를 구한다. 비어있으면 공백인데 공백을 또 세는 함수는 따로 있었죠? 우리 count A 함수 공부하면서 배웠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함수식을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저학년인 학생들 중에 평가가 우수인 학생의 인원수를 구하는 거예요. 자, 함수식으로 시작할 때는 항상 등호 먼저 시작하고 함수명 dCount A 입력하고 dCount A 입력하고 자, 함수식으로 첫 번째 인수로서 뭐가 오나요? 데이터베이스가 오죠. 어떠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 데이터의 전체적인 영역 범위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열 1행부터 G열 6행까지 전체적인 범위를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학년에서부터 A열 일행에서부터 G열의 6행까지 전체적인 셀의 범위를 넣어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셀 주소는 이렇게 될 거예요. 영역은 데이터베이스의 영역 첫 번째 인수로 들어갔고요. 쉼표에서 두 번째 인수 입력을 하게 된다면 field라고 나와 있네요. field.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field는 뭐예요? field는 자, 평가가 우수라고 나왔어요. 우수. 그래서 우리는 평가가 들어갑니다. 평가. G열 일행이 되겠죠. G열 일행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두 번째 인수로. 그 다음에 쉼표 입력해서 자, 세 번째 인수로 오게 되는 건 뭐예요? 세 번째 인수로는 조건 범위가 들어가죠. 자, 조건 범위가 뭡니까? 저학년 학생들이에요. 저학년 학생들. 그래서 저학년에 해당하는 A열 1행부터 A열 2행까지 전체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수까지 인수들을 다 넣으시게 된 거고 자, 쉼표를 닫아서 괄호로 닫아서 함수식을 마무리하게 되면 결과값은 어떻게 나올까요? 자, 데이터베이스를 전체적으로 보시고 우수가 몇 개인지를 한번 세어보면 되겠네요. 자, 한번 보세요. 우수가 몇 개인가? 자, 평가에서 우리가 우수를 볼 수 있는 열은 평가열이죠. 자, 평가열에서 우수가 들어가 있는 개수가 지금 대단히 표본이 적죠. 그래서 셀 수가 있어요. 우수가 3명, 3명이네요. 인원수는 3명이 될 거예요. 우수라는 개수가 3개니까 3명이 되죠. 자, 3명이라고 구해줬는데 데이터가 엄청 많다. 막 1000줄이 넘어간다. 10,000줄이 넘어간다 할 때는 셀 수가 없으니까 함수를 쓰는 겁니다. 그죠? 자, 함수를 써서 dcount a 함수를 써서 이런 영역들 중에 총점이 아니라 평가에 우수가 들어가 있는 인원수를 센다. 자, count a라고 하게 되면 문자 또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문자나 숫자들의 전체적인 개수가 아니라 이 주어진 조건에서 이 주어진 영역에서 A열 1행에서 G열 6행까지의 영역에서 모든 셀들 중에 문자 또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셀들의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D라고 해서 어떠한 조건이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그 조건이 해당하는 열이 지금 G열인데 G열에 해당하는 문자가 들어가 있는 개수가 3개였으니까 그 결과값이 지금 3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저학년 학생들 중에 평가가 우수인 학생의 인원수는 3이 되었어요. 네,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자, 함수식 복습하실 때 여기에다가 직접 한번 입력해 보세요. 이 함수식 제가 쓴 거 그대로 보내드릴 건데 이거를 보시고 쓰면 의미가 없어요. 함수의 형태와 함수 예시를 기억하시면서 여기에다가 어떻게 함수를 쓰면 좋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시간을 갖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함수의 학습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자, dmax, dcount, a 함수 끝났어요. 이번에는 2작업과 3작업 복습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정렬과 부분합까지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자, 제가 보내드린 크리스마스라는 셀에도 지금 작업하고 계시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이 작업의 복습으로 목표값 찾기랑 목표값을 찾아서 필터도 이제 걸러내는 것도 했는데 거기서 서식 설정까지 하는 거 이 작업 복습을 한번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훑어보자면, 자, 문제를 볼게요. 고급 필터에서 조건이 뭐예요? 9세 이상이면서. 관람 등급이 9세 이상이면서니까 AND 조건이네요. AND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이상이면서 첫 번째 조건. 예매 수량이 2,000 이상이거나 라고 들어갔으니까 여기에는 이제 또 다른 조건의 OR 조건이에요. 자, AND 조건은 한 줄에 같이 입력을 해서 AND 조건을 만족하게 할 수가 있고 OR 조건은 한 줄이 아니라 다른 줄로 떨어져서 그래서 OR 조건으로 어떠한 한 개의 조건이 만족하면 다른 조건은 만족하지 않아도 이 해당하는 값은 참으로 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관람 등급이 14세 이상인 이 데이터만 추출을 해내래요. 그래서 문제의 복사 조건은 작성을 해서 B열 13셀부터 입력을 하시면 되고 복사 위치는 B열 18셀부터 나타내도록 하시오 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자, 13셀, 18셀에다가 들어갔죠, 데이터가? 자, 13셀의 관람 등급에서 9세 이상이면서 AND 조건, 예매 수량이 2,000 이상인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보게 되면 관람 등급이 14세 이상인 그래서 첫 번째 관람 등급, 두 번째 예매 수량, 세 번째 관람 등급 총 세 가지의 조건을 잘 해결해서 우리가 B열 18셀에다가 해당하는 데이터를 붙여 넣었고 걸러냈고 추출했고 그 다음에 이 해당하는 셀들의 서식, 기존 서식을 지우고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식을 적용을 했어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작업 필터 및 서식이고요. 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보시게 되면 이 작업 목표값 찾기 이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목표값 찾기라고 해서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B열 11셀부터 G열 11셀을 병합해서 이만큼의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HR 11셀에다가 예매 수량의 전체적인 평균을 구한다. 그리고 나서 여기 가로 안에 에버리지 함수가 쓰인다. 테두리랑 가운데 맞춤 해주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첫 번째 있는 여기 있는 문제 먼저 해볼게요. B열 11셀부터 B열 11셀부터 G열 11셀까지의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 영역을 어떻게 해요? 한 칸으로, 한 셀로 병합한 다음에 가운데 맞춤해줬죠?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을 해보니 지금 이 모습이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고 테두리 안 해줬네요. 테두리 해주기 위해서 선택하고 네, 모든 테두리에서 이렇게 테두리 넣어줬어요. 자, 그런 다음에 목표값 찾기 바로 지난 시간에 금요일 날 했었어요. 그죠? 예매 수량의 전체 평균이 2,300이 되려면 누구의 예매 수량? 가족의 예매 수량. 자, 가족이라는 거는 공연의 이름이에요. 지금 크리스마스 공연들 중에 가족이라는 공연의 예매 수량이 얼마가 되어야 하나 그 목표값을 한번 찾아보자 라는 함수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목표값을 찾아가지고 원래 예매 수량이 가족에 해당하는 예매 수량이 3,638이 아닌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2,300메가 되기 위해서 가족이 예매 수량이 얼마가 되어야 좋은가 목표값을 찾은 결과가 지금 이 화면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지난 시간에 완료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예매 수량의 전체 평균하고
그 평균 값을 맞추기 위해서 어떠한 특정 셀의 값이 얼마가 되어야 되나요? 라고 묻는 목표값 찾기 해보셨습니다. 원래 가족의 셀은 예매 수량은 2953회였어요. 그죠? 원래 원 데이터죠, 지금? 1작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매 수량의 전체적인 평균을 구했을 때 2300매가 되려면 특정 공연들 중에 특히 가족이라는 셀의 예매 수량이 얼마가 되어야 되나? 얼마가 되어야 돼요? 얼마가 되어야 돼요? 네, 3638매가 팔려야 전체적인 예매 수량 평균이 2300매가 나온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려우신 점 있나요? 목표값 찾기 함수 한 번 더 복습을 하긴 할 건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 여러분이 잊어버리신 것 같다 싶을 때 다시 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고급 필터 기능으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고급 필터. 자, 조건이 또 있습니다. 공연장이 고로 시작하거나 관람료가 6,000원 이상인 자, 이거나이니까 5어 조건이네요. 자, 5어 조건은 조건을 한 줄에 쓴다? 아니죠. 다른 줄에 나눠서 쓴다. 나눠서 쓰고 그리고 이제 복사 위치와 조건 위치를 잘 지켜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자, 공연장이라고 했으니까 공연장 D열의 이행 선택하고 네, 관람료라고 나와 있으니까 G열의 이행 선택하고 자, 보시면 문제에서 공연장과 관람료가 언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셀들을 선택을 했는데 가운데 있는 셀을 빼고 D열과 G열 셀만 각각 선택을 하고 싶다 할 때는 네, 그렇죠. 그냥 클릭하면 안 되고 여러분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엑셀 상에서는 내가 클릭한 셀들만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세요. 왼쪽 클릭하세요. 왼쪽 클릭하세요. 컨트롤 누르신 상태로 왼쪽 클릭하시면 돼요. 관람 등급과 공연장이죠. 공연장과 관람료 컨트롤 C 눌러서 선택을 하시면 공연장과 관람료 선택해서 자, 컨트롤 C 복사해야 되죠. 여러분 컨트롤 C 아시죠? 컨트롤 C 컨트롤 C 복사하기 자, 붙여넣기 컨트롤 V 할 거예요. 컨트롤 V 여러분 키보드에서 찾아보세요. 컨트롤 V 합니다. 자, 컨트롤 V를 어디다가 하라고 나와 있나요? B열 14셀이네요. 그래서 B열 14셀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컨트롤 V 눌러서 내가 복사한 셀들이 이렇게 붙여지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15셀에다가 15, 16셀에다가 조건을 입력하면 되겠죠. 조건을 보니까 공연장이 고로 시작을 하거나 자 그러면 고로 시작하는 모든 단어네요. 그러면 고로 시작하는 모든 단어니까 이렇게 입력이 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공연장 밑에다가 고 한글로 고 입력하고 여러분 숫자 키보드 중에 여러분 키보드에서 8번 있죠? 8번에 보시면
8이라는 숫자 위에 특수기호로 이렇게 곱하기 표시가 있잖아요. 별표가 있죠. 별표. 별표를 누르게 되면 곱하기라는 의미입니다. 곱하기를 누르게 되면 입력이 조건상에서는 이렇게 될 건데 고 별표 이렇게 될 건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렇죠. 별표는 모든 모든 문자를 대신 받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와 같이 고 다음에 별표가 오게 되면 고로 시작하는 모든 단어를 지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공연장이 고로 시작하거나 그러니까 5어 조건이죠. 5어니까 관람료가 6,000원 이상인 이 해당하는 조건은 아랫줄에 쓰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C열 16행 C열 16행에서 다음 조건을 써주면 될 거예요. 관람료가 6,000원 이상이니까 이상을 이렇게 수식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게 지금 조건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거나 또는 두 번째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거나 첫 번째 줄에 있는 고로 시작하는 모든 공연장 또는 두 번째에 있는 조건 관람료가 6,000원 이상인 공연의 데이터만 뽑아내는 거죠. 공연장이 고로 시작하거나 관람료가 6,000원 이상인 자료의 데이터만 추출하시오. 지금 조건 위치 14셀에 맞춰서 했어요. 자, 이번에는 복사 위치 B열 18셀부터 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B열 18셀 클릭해 주고 자, 이 해당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고급 필터 기능을 써서 그 데이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출력해 주면 되겠죠. 어떻게 했었습니까? 고급 필터. 우리 다 했었어요. 고급 필터. 좀 예전에 딱 한 번만 해서 기억이 안 나는 수 있는데 당연한 결과입니다. 복습하고 있잖아요. 자, 조건에 사용할 이 공연장과 관람료 셀을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붙여넣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해당하는 이 셀들에 해당하는 이 뭐라고 하죠? 조건을 작성을 각각 했어요. 하거나 공연장이 고로 시작하거나 이기 때문에 모어 조건이기 때문에 한 줄, 두 번째 줄, 첫 번째 줄에 입력하고 두 번째 줄에 데이터 조건 입력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B열 14셀에다가 여기다가 셀 입력해서 잘 넣었고 이번에는 15셀에다가 15셀과 16셀에다가 조건 입력 잘했고 이번에는 복사 위치로 가서 18셀에 가서 자, 복사 위치에다가 어떤 거 복사해 넣어야 돼요? 이거 다 복사해 넣을 거예요. 자, 그래서 관리 번호부터 예매 수량 셀까지 B열 2행부터 H 2행까지 전체적으로 선택을 해서 컨트롤 C 누릅니다. 컨트롤 C. 자, 컨트롤 C. 여기 만약에 어떠한 셀들만 복사 위치의 값으로 데이터로 나타내시오 하면 해당하는 셀들만 아까 컨트롤 C에서 클릭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네 이 세 가지의 데이터만 뽑아낸다 하면 이것만 컨트롤 C 눌러서 클릭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전체적인 데이터를 찾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셀을 선택해서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B열 18셀에다가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붙여넣기.
그래서 여러분 출제되는 문제가 고급 필터의 복사 위치를 특정 필드만 자, 다시 어떠한 특정 필드만 이렇게 선택을 해라 라는 문제. 필드라는 게 뭐죠? 이렇게 C열, E열, F열 이렇게 세로 줄이 필드죠. 어떠한 특정 셀들만 추출을 하라라고 나오는 문제가 있는가 반면 전체적인 셀들을 같이 선택해서 전체 셀들의 데이터를 고급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추출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문제를 잘 확인하시고 셀들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전체적인 셀을 컨트롤 C에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자, 복사 위치 B열 18셀에다가 컨트롤 V 해서 붙여 넣으시면 돼요. 자, 붙여 넣으신 다음에 이제 고급 필터 기능으로 데이터를 걸러낼 거예요. 뽑아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데이터를 셀들을 붙여 넣었으니까 고급 필터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조건이 있죠? B열 2행부터 H열 10행까지 전체적인 영역을 선택을 한 다음에 데이터 탭으로 가주세요. 자, 여기 관리번호 셀부터 예매 수량의 맨 마지막 데이터까지 전체적으로 셀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위에 있는 데이터 탭으로 가셔서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고급 필터 누르겠습니다. 고급 필터 버튼 클릭할게요. 자, 고급 필터 클릭.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나타났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기본 값으로 현재 위치의 필터, 그러니까 현재 위치에 걸러낸다라는 말인데 우리는 두 번째 다른 장소의 복사라고 나와 있죠. 다른 장소가 어디예요? 여기 B열 18셀에다가 지금 셀들 붙여 넣었잖아요. B열 19셀부터 이제 입력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치의 복사 이거를 선택해 줘야 돼요. 자, 다른 위치의 복사 클릭해주고 자, 두 번째 있는 조건 범위가 들어가야 되죠. 조건 범위를 넣어주기 위해서 여기 세 번째에 클릭해서 드래그 해가지고 조건 범위를 입력하도록 할게요. 직접 입력하셔도 괜찮지만 그거보다 드래그해서 입력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죠? 자, 클릭한 다음에 공연장에서부터 관람료 부분까지 조건이죠. 자, 조건 영역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되죠. 선택해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아까 화면으로 돌아갈게요. 여기 눌러서 자, 클릭. 자, 아까 드래그해서 푼 부분이 조건 범위로 잘 들어가 있군요. 그죠? 이제 복사 위치가 나오죠. 복사 위치는 자, 복사 위치를 넣기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끝에 있는 셀 드래그하는 부분 클릭해서 자, 클릭해서 복사 위치를 B열 18셀부터 옆에 끝에 H열 18셀까지 영역을 지정해서 여기 버튼 눌러주시면 그러면 복사 위치로 이렇게 예쁘게 잘 들어갑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확인 누르도록 할게요. 확인 클릭. 자, 그러면 데이터가 추출이 되었는데요. 우리 조건과 함께 비교해 보면서 한번 볼까요? 자, 공연장이 고로 시작하는 거 볼까요? 고양 어울림 누리 해가지고 여기 세 가지의 데이터가 추출이 된 거고 공연장이 고로 시작을 안 하는데 얘는 왜 뽑혔을까 보면
관람료가 6,000원 이상인 여기에 해당하네요. 그죠? 관람료가 6,000원 이상이에요. 그죠? 나머지는 다 6,000원 이하인데 6,000원 미만인데 세종문화회관에 해당하는 공연료만 관람료만 6,000원 이상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들 중에 한 가지만 만족하는 조금 모든 데이터를 뽑아왔더니 이런 모습이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한 목표값 찾기 필터의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하신 거고요. 지금 요거 가지고는 아직 부족하시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복습을 할 건데 정렬 및 부분합도 이제 가물가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정렬 및 부분합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하고 필터 찾기 필터 찾아서 서식 설정하고 고급 필터하고 하는 거 다시 한 번 더 할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우리가 그 하루에 한강에서 이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의 함수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함수 문제가 이제 좀 나오는데 함수 문제에 해당하는 그 몇 가지 함수들이 있거든요. 한 많아봐야 40개 정도의 40개 정도의 함수들인데 그 함수들을 한 가지씩만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가 반면 2개 이상을 같이 써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함수 알려드린 거는 다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하루에 한 개, 2개씩 꼭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했었어요. 어려우신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함수 문제들이나 뭐 이런 거를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요청하시면 카톡으로 어떤 자료에 대해서 달라라고 하시면 제가 드릴 거예요. 우리가 공부했던 데이터 이 함수들 있죠? 이거를 제가 드릴 거니까 여러분께서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말씀 주세요. 이거 문제들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께 다 드리긴 했는데 잊어버리셨거나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몰라서 다시 찾고 싶다 하시면 말씀 주세요. 제가 다시 카톡을 통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함수들은 다 알고 계셔야 되고 이걸로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계속 함수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함수 2작업, 아니 함수가 아니라 제 2작업과 3작업에 대해서 계속 복습을 진행을 좀 더 하고 아직 정렬 및 부분합 복습은 아직 안 됐거든요. 자, 2작업과 3작업 복습을 하고 함수 학습도 할 게 있다면 제가 준비를 해올게요.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공부한 거 복습하시면서 다음에 ITQ 엑셀 시험 치르실 때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고생하셨어요.